사실 뭐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의 원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성향도 비슷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비욘드 트러스트. 맞습니다. 트러스트를 넘어서. 네. 네, 네. 라인이네요, 라인이.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90% 이상의 기업들이 아이디 관련해서 보안 사고를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90%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네요. 우리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의외로 모두 다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어쩌면 같습니다. 알고도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요. 아이디 관련된 보안 사고가 당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시다가 뭐 아시다시피 해커들이 이제 또 뭐 별도로 네. 비용을 청구하거나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침해를 당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76개, 이게 사실 뭐 저희 나라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기업에서는 수많은 보안 도구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자분들, 해커분들은 확인된 경로가 아니라 여러 보안 도구에 있어서도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뭐 보안 도구를 도입했으니까 안전하겠지라는 보안에 대한 잘못된 안전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경로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시스템들의 각자에 대한 부분들은 잘 구축되어 있을 수도 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경우에는 모두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결된 구조에서의 상호 보안성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들은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각기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지 시스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접근 제어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거나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접근 제어 방식하고 권한 부여를 경로를 조정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접근 제어는 그야말로 그냥 문을 차단해서 앞에서 경계를 쓰는 보초 역할을 네. 한다라면 권한 제어의 경우에는 보초 역할, 즉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제어 통제 부분도 있습니다만 10사람 한 도둑 못 맞는다고 혹여라도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네. 즉 네. 접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가진 권한이 그야말로 쥐꼬리만큼밖에 아, 없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 침입이 된다 하더라도 권한을 아예 딱 액세스를 할 수 맞습니다. 없도록 만들어준다고 맞습니다. 하면. 그래서 접근을 제어함과 동시에 접근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행위도 제어하는 게 권한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어떤 컨셉 자체가 맞습니다. 결국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관련된 보안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네. 권한 부여 경로의 어떤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정책의 어떤 그 개념하고 딱 맞닿아 있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표방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한 가지가 최소 권한입니다. 네. 즉 사용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 그 외의 부분들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게끔 네. 환경을 구성하는 거죠. 네. 제로 트러스트에서 권고하는 첫 번째 사항도 일단 신뢰하지 않는 환경으로 구축을 한다라는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즉 권한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거는 일맥상통한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죠. 네. 사실 뭐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의 원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성향도 비슷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비욘드 트러스트. 맞습니다. 약간- 트러스트를 넘어서. 네. 네, 네. 라인이네요, 라인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지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일단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 있으셔야 특공 권한 경로를 뭐 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괜찮구나, 내가.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 싶은 게 우회 경로 계정이 어떤 계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요즘 워낙 복잡한 그룹 멤버십이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간의 연동 관계에 대해서 모두 다를 파악하기는 사실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그러네요. 힘듭니다.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계정이 어디 있는지, 이 계정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출발점에 있는 어떤 계정이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떤 권한이 많은지를 그렇죠. 파악하기는 더더욱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렵겠죠. 솔루션과 개별적인 사일로된 어프로치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던지시니까 그러면 여기는 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접근 차단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아이디 기반으로 해서 좀 접근해야지만 전반적인 뭐 접근 제어뿐만이 아니라 권한 제어까지도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이런 접근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5가지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드리고 재현해드리고 싶고요.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서비스에 어떤 계정들이 있는지를 다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는 권한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프라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그런 계정 정보라든지 또 권한 정보들이 연결돼 있는지를 찾아내는 행위도 사실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탐색해내야 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탐색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 권한을 구성해 주는 게 맞겠죠. 즉 업무에 필요한 권한 외적인 부분들은 동작하지 않게끔 발생된 상황들이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즉 뭐냐면 네, 인프라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서비스가 추가되기도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디텍트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빠르게 디텍트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대응도 빨라지고 설령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복구를 바로 할 수 있게 되겠죠. AI,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을 통해서 새로운 침해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해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좀 공고사항도 전달해드리는 그런 기능까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굉장히 심플하고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과정들은 난해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차별화된 그 핵심 요소들로 좀 더 편리한 그런 환경 구축에 대한 가이드를 좀 제시해드릴 수 있게 될 텐데요. 저희만의 차별점 3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솔루션별로의 약간의 차이들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디스커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 어떤 솔루션들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디스커버리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낸 부분에 플러스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간소화될 수 있는, 즉 뭐 사용자분들이 요즘 많이 익숙하신 위지위그 또는 위저드 방식으로 구축하고 구현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플러스 뭐 생산성이나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관리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드리고 나아가서 변화하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능적인 보호, 즉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권한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는 다 인식하실 것 같은데 관리자가 이것 때문에 또 일이 과중된다거나 계속해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런 관리 권한에 대한 작업들이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또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솔루션이 도입될 때 2가지의 진입 장벽들이 주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첫째가 사용자분 입장에서 제 변화가 생기니까 하던 게 안 되거나 되던 작업이 동작하지 예전에 됐는데 왜 안 되게 그렇습니다. 왜 나의 권한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서 IT 인력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새로운 솔루션이 도입됐을 때 사용자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는 됐는데 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첫째 장벽이고요. 두 번째가 관리자분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수많은 관리 업무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희 솔루션의 경우에는 그냥 쓰시던 환경 그대로 변화 없는 것처럼 진행이 되어지고 관리자분들도 스마트 규칙이나 뭐 분석 툴을 통해 레코멘데이션을 받음으로 해서 관리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A라고 하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 권한이 또 다른 솔루션에 또 다른 권한으로 사용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일로된 솔루션별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용자 A의 측면에서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대로 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고 정책적인 관리, 권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솔루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로벌하게 포춘 100대 기업 7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네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은 고객 유지율입니다. 네. 95%의 고객 유지율이 대변하는 부분. 웬만하면 계속 하네요? 그렇죠. 이 만족도가 그렇게 높으시다라는 거죠. 그동안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뭐 얻은 부분이 많으셨지 이런 부분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기존의 어떤 보안 솔루션과 컴플릿 되는 것보다는 네네.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형태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기존 솔루션을 뭘 걷어내고 저희 솔루션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현재 도입되어 있는 보안 환경이 뭐 A, B, C인 상황에서 저희 솔루션이 부과돼서 A, B, C가 소문자 A, B, C였더라면 대문자 A, B, C가 돼서 종합적으로 뭐 알파라는 새로운 환경이 구축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도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요. 좋습니다. 네. 사실 100% 침해를 차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제로 싶고요. 트러스트의 컨셉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들 작심한 한도도 10사람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을 테니 그러다 보니 보다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침해해 들어오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범위를 어떻게 더 최소화할 거냐라는 쪽으로 집중해서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 부분을 통해서 종국에는 100% 침해를 차단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비욘드 트러스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 관리를 제어하는 부분에 이걸 모두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 상황을 놓고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 부분 중에 있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운영 효율성 때문에 보안 환경이 약간 취약하구나라는 판단에 서신다라면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걸 도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필요한 솔루션을 찾아서 도입하고 확산해 나가는 접근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드리고 싶고요. 저희 제품이 팸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그 장표에 보시는 7가지 제품 그룹군으로 되어져 있고 종국에는 ID 보안을 활용해서 권한 부여 부분들을 어떻게 좀 특권 권한을 어떻게 제어하고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종국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솔루션이 저희가 올해부터 시장에 런칭을 해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인사이츠라는 솔루션인데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양한 IAM 솔루션,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들하고도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가시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솔루션이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조금 본다라면 뭐 클라우드, 사스, IDP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고 연결해서 통합 가시성을 확보해 주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계정과 관련된 보안 이슈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의 내용이 설명이 되더라도 전문 용어로 설명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뭘 하라는 거지? 라고 놓쳐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더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풀어서 리포트 해드리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스 환경이다 보니까 1시간 이내에 즉각적으로 연동해서 분석들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동작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소스 부분하고 저희 가운데 있는 아이덴티티 시큐리티 인사이트하고는 커넥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리드 온리 권한으로만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읽어낸 여러 가지 정보들과 뒤쪽에 있는 백엔드 쪽에 있는 시스템의 정보들하고 연계를 해서 정황을 분석하는 거죠. 그때의 단순히 권한에 대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일종의 맥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또 연결고리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컨텍스트까지 좀 분석을 해서 탐지를 하고 탐지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권장사항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거 도입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쉬워서 너무 쉽습니다. 한 가지의 장벽만 넘어서시면 되는데 현재의 머신러닝과 데이터 레이크는 안타깝지만 한국 데이터 센터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주와 유럽에 현재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이슈가 없다라면 사스 환경입니다. 커넥터만 연결하면 1시간 내에도 즉각적인 분석 작업들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트라이얼을 신청하시게 되면 기간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30일 동안은 무료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고객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좀 분석된 결과들을 얻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좋습니다. 과거에 여러 형태의 우회 경로가 주였다라면 계정을 기반으로 한 어떤 공격 패턴들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아이덴티티 시큐리티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누군가 침해하기 이전에 이런 위험 사항이 발견됐고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사전 공격을 차단해 주세요라는 부분은 레코멘데이션을 받으실 수 있다 보니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공격자처럼 생각하고 공격자처럼 바라보는 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뭐가 도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보지. 맞습니다. 나는 보고 싶구나. 네네. 관측과 관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한철현에게 아이덴티티 특권 경로란 뭡니까? 제 밥줄입니다. 특권 경로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잘 해드리지 못하면 제 밥줄이 끊기게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환경을 오케스트라로 본다라면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특권 경로 보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이 관련된 솔루션을 통해서 본인들의 밥줄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해보겠습니다. 네.